제가 이렇게 뉴질랜드까지 와서 오클랜드까지 와서 이렇게 강연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여러분들 앞에 자리에 서게 된 것도 대단히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저를 이렇게 초청해 준 오늘 이렇게 주최해 준 국제자유주권연대, 이름 좋다 그죠? 국제자유주권연대 총협회지요. 뉴질랜드 협회가 되겠네 그죠? 이렇게 해서 저를 초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린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이곳에 와서 또 제가 이렇게 직접 강연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래서 참 앞날은 알 수가 없구나. 그죠? 인생사 내일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오르고 아무리 많은 권력, 돈을 가졌더라도 우리 앞날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도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앞날 알 수 없는 것처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앞에서 오늘도 역시 대단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날이다 이런 생각 가지고 오늘 시작하고자 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여러분 이런 말 한번 들어볼까요? 지난해 예를 들면 2024년 12월 3일 날 전한길에게도 운명이 바뀌어지는 날이거든요. 1년 다 돼가지요. 2024년 12월 3일이면 무슨 날이었어요? 대한민국 국민들이라면 다 아실 거예요.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날이거든요. 그죠? 자, 그래서 그걸 계기로 해서 이제 국민들도 우리 대한민국은 소용돌이 속에 빠지게 되고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비상계엄, 그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이다 이래가지고 현재까지도 이미 11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대한민국에서는 비상계엄은 내란이고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수괴고 또 국민의힘은 그 정당은 내란 정당이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들은 내란 동조 세력이다 해서 저보고도 내란 동조 세력이라 해요. 저도 고발당한 상태입니다. 내란 동조 세력으로. 그런데요, 제가 그만 물었던 것은 그냥 팩트를 물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지금도 대한민국의 절반은요, 비상계엄이 내란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는 쪽이 절반이고, 근데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내란 수괴라 하면 안 된다라는 사람이 한 절반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뭘 묻고 싶으냐 하면 비상계엄이 내란이라고 알고 있는 분들께서 역으로 제가 질문을 던지게요. 비상계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인 이유가 무엇인가요? 라고 물으면 내란이 아니다는 쪽에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겠지만 내란이고 내란 우두머리라고 생각해왔던 사람들한테는 충격이래요. 야,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왜 당연하자고 묻고 있잖아요. 왜 비상계엄이 내란인가요? 그럼 그대로 답변 한번 해보실래요? 제가 미국에 도착하기 얼마 전에 8월 12일 날, 2025년 8월 12일 날 미국 워싱턴 DC 수도에 범죄자 소탕한다는 명목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선포했어요. 주 방위군 800명을 투입시켰거든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도 내란이네요. 비상계엄 선포했으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건 미국에서는요, 트럼프 대통령과 반대편에 있는 민주당 쪽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을 하되 비상사태 선포를 내란이라고 하는 의원은 아무도 없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이라고 믿는 사람이 절반이나 되고 심지어 지금 현재 이재명 정권이 탄생된 뒤로 이재명은 지난 9월 23일 날 한 달 전 유엔 총회에서도 내란 세력, 친위 쿠데타 같은 말이거든요. 대한민국의 친위 쿠데타 내란 세력이 아직도 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한미 정상회담했던 8월 25일 날도 트럼프 대통령 면전에다 대놓고 대한민국은 이런 친위 쿠데타와 내란 세력 이런 멘트를 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께서요, 한 번 더 물어보고 싶어요. 비상계엄은 내란이고 윤석열 대통령 내란 수개고 내란 우두머리, 그리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은 내란 동조 세력, 그럼 전한길도 내란 동조 세력이 되잖아요. 여러분들 중에도 혹시나 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했다, 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구치소에 갇혀 계시는데 석방되길 바란다 라고 하시는 분은 내란 동조 세력이에요. 여러분, 조선시대 같으면 내란은요, 제가 역사 강사 아닙니까? 삼족을 밀어야 돼요. 반란 역적이라는 뜻입니다. 맞지요? 그러면은요, 지금 제가 물었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불편해 하시는 분들께서는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트럼프 대통령의 비상사태 선포는 내란이 아니라면서 왜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내란이냐? 라고 물으면 답변을 못 한다니까요. 거기에다가요, 여기까지는 답변할 수 있겠죠? 아니, 비상계엄이 내란이고 내란 수개라는 이유로 지금 재판받고 있지 않느냐, 죄 없는 사람을 왜 구속시키겠냐, 지금 구치소에 갔는 이유가 내란 혐의가 있으니까 간 거 아니냐 라고 하시는 분께 또 하나 더 물어보고 싶어요. 범죄 혐의에 대해서 판사가 땅 선고를 하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그 형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는 무죄 취지가 선고 원칙입니다. 원칙이 이거는. 맞지요? 따라서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는 현재 형사재판 중에 있지만 아직 1심도 선고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내란이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도 내란이야 라고 하고 싶은 분께 또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면 이재명은 정과 사범 빼고도 현재 5개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 사건, 백현동 사건, 성남FC 사건, 그리고 대북 송금 사건, 100억을 북한에 돈 갖다 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재명도 그러면 빨갱이고 간첩이네? 왜? 북한에다가 돈 100억을 갖다 줬고, 부지사는 이화영은 지금 7년 8개월 확정 선고 받고 감옥에 있으니까 도지사면, 부지사가 7년 8개월 선고 받으면 도지사는 2배, 더했으면 더했지 약하지는 안 할 거 아닙니까? 맞지요? 이재명은 12개 혐의로 5개 재판받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재명도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 똑같은 기준으로 평가한다면 아직 1심도 선고되지 않았음에도 내란이라고 부른다면, 그럼 이재명도 5개 재판 받아야 되니까 이재명은 간첩죄에다가 부정선거법, 공직선거 위반에다가 배임죄 위반에다가 범죄가 이만큼 내니까 이재명도 그러면 그렇게 불러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부르지는 않잖아요. 왜냐하면 이재명도 아직까지는 정과 사범은 이미 끝난 거고, 재판받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도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범죄자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맞지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게 적용한다면 내란 수개다, 내란 우두머리를 하면 안 되잖아. 무죄 추정의 원칙. 맞지요? 저도 법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비상계엄 선포가 저는 법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비상계엄 선포했는데 왜 그거는 내란이라 하지 않지? 왜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이라 하느냐? 반박을 못 해요. 두 번째요. 저는 아주 단순한 걸 물어요. 제가 깊이 있는 걸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아는 수준에서 묻는 거예요. 제가 역사 가르치지 않습니까? 조선시대, 고려시대 안에서도 현대사에 와서도 최고 통치권자가 내란을 일으킨다는 말은 저는 처음 들어요. 고려시대 때 수많은 반란이 있었거든요. 조선시대 때도 많은 반란이 있었고, 현대사에 와서도 세계사를 공부해보면 반란이 많아요. 하지만 공통적인 것은 최고 통치권자 왕이 또는 현대사에 와서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키는 경우는 없어요. 왜냐하면요,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내란이라는 뜻만 알아도 한 번쯤은 고개를 갸우뚱하게 돼요.
윤석열 대통령은 여전히 내란 우두머리라고 하시는 분께 여쭙고 싶어요. 내란이란 뜻이 뭐죠? 윤석열은 내란이라면서요. 내란 뜻이 뭔가요? 안내자거든, 그게요. 한 국가 안에서 폭력을 동반해서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일으키는 반란, 이게 내란이에요. 조건이 있죠? 한 국가 안에서 폭력을 동반해서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일으키는 반란, 한 국가 안에서 일으키는 반란이에요. 그게 내란이거든요. 그럼 내란이라 일으키는 사람들은 공통적인 게 뭐죠? 권력을 더 차지하기 위해서, 찬탈하기 위해서 일으키는 그 반란을 내란이라 하거든요. 맞지요? 제가 지금 거부 못할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전환길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고요, 누구나 알 수 있는 상식적인 걸 여쭙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윤석열은 그래도 내란이야 라고 하시는 분께서 답변하셔야 될 게, 아까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내란 또는 반란을 일으키는 세력은 임금 왕이 아니고 대통령, 즉 통치권자가 아닌 사람들이 일으키는 게 내란이에요. 그래도 윤석열은 내란이라고 하시는 분께서 저한테 한번 가져와 보세요. 전 세계적으로 대통령이 내란 일으키는 경우가 있는지를. 왜냐하면 내란이란 뜻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내란 일으킵니까? 저는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사실도 아닌 사실인 양 지금 믿고 있고, 국민들이 절반 갈라져 있고, 이곳 오클랜드에 왔는데도 교민들 중에서도 여전히 아마 전환기를 오지 말라고 강연하기를 반대한다 했는 사람들은 똑같이 시드니에도 그렇고 윤석열은 내란 우두머리라고 믿는 사람일 거라고 저는 봐요. 저는 그래서 그분들도 이 자리에 앉아있기를 바라고 전환길이 질문하게 되어 답변하길 바란다고요. 아니,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킨 경우가 있습니까? 내란이란 뜻을 사전에 한번 찾아보세요. 챗GPT에 물어보세요. 대통령이 내란이 있을 수도 없고 역사 강사로도 과거에도 없었거든요. 그죠? 그리고 무죄 추정의 원칙을 다 알고 있다 그랬잖아요. 형이 아직 1심 선고도 되지 않는데 왜 내란이라고 하죠? 그래서 저는 바로 금방 전환길이 주장한, 이야기한, 물었던 질문에 대해서 이 사실을 저는 전 세계 700만 교민들께, 대한민국 국민들께 거꾸로 바깥에서 교민들을 알려서 국내 국민들에게 알리고, 그리고 제가 제일 슬퍼하는 것은 나이 드신 분들은 이렇게 비상기업은 내란이라 믿고 윤석열은 내란 우두머리 믿고 하면 되는데, 여기 앉아 계시는 저 청년들한테는 그런 잘못되고 왜곡된 것을 넘겨주면 안 된다는 게 전환길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환길을 비판하고 반대하고 거구라고 하지만 전환길이 거구라는 증거 대박 하나도 없어요. 한 번도 제가 폭력을 조장하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저는 크리스찬으로서 언제나 부족하지만은 예수님 닮아가는, 언제나 온유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영혼을, 우리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저는 믿는 사람이에요. 그 예수님이 폭력을 조장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거 저 역시 마찬가지로 이곳이 교회 아닙니까? 이곳에서 제가 거짓말한다면 제가 하늘의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처럼 저는 양심에 걸고 묻고, 아까 전환길에 오지 마라고 했는 분들이 이 영상, 이 제 연설을 통해서 보고 양심껏 당신의 양심이라는 저울 위에다가 전환길을 얹어놓고 내가 물었는 질문에 대해서 양심을 걸고 답변해 보라고. 그죠? 그러면 왜 그렇게 되었는가가 이제 궁금합니다. 왜 전환길이 물었는 질문에 대해서 반박 불가의 질문을 한 거거든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내란이라 하면 안 되는데 다들 내란. 이재명은 유엔 총회에서도 내란이라 그러고, 트럼프 대통령 면전에도 내란이라고, 대통령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 때 또 내란이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다 잘못됐다. 그래 부르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엄연히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걸 믿는 사람이 절반이나 되고 있는 게 대한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그렇게 왜 그렇게 되었을까? 왜 교민들까지도 두 조각이 나 있을까?
그 원인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진실이 아닌데 가짜를 가지고 진실인 것처럼 선동하고 그리고 세뇌시키고 그렇게 귀에다가 계속 못이 박히도록 비상기음은 내란이라고 부르짖는 세력들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봐요. 그게 누구겠습니까? 순서가 이렇지요.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비상기음으로 지금까지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은 비상기음이 내란이라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내란이라고 해버렸어. 내란 수괴라고 해버렸어. 내란 정당이라고 국힘을 이야기해버렸고 전한길과 같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했는 사람은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해버렸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받아쓰기 했는 사람이 있어요. 초등학교들이 받아쓰기 우리 시험 쳐본 적이 있습니까? 선생님 불러주면 그대로 받아쓰기 하잖아요. 맞춤법이 틀렸는지 맞는지. 이재명과 민주당이 그렇게 주장한 것을 그대로 받아쓰고 이재명의 부역자 또는 끈앞을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바로 그대로 받아쓰는 언론이 있는 거예요. 그 언론들이 내란 수괴다, 내란 우두머리다 하니까 그 언론을 받아들이는 국민, 언론이 무엇이죠? 국민의 귀와 눈이잖아요. 우리 인간이 사리 판단하게 되는 것은 무엇을 가지고 사리 판단합니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이렇게 해서 내가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부모님께 배웠고 이것은 잘하는 걸 배웠다 사리 판단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금방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이 바로 이렇게 된 이유, 전한길이가 진짜 싸우고자 하는 세력은 이 오클랜드, 뉴질랜드는 전한길을 반대쪽에 있는 그 교민들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전한길은 그들이 다 전한길 강연을 들으러 오라 하지 않습니까? 저는요, 전한길에 맞서 싸우는 건 뭐냐? 바로 금방 말씀드린 대로 국민들께 진실을 알려주지 않고 비상계엄은 내란이야, 내란 우두머리야 라고 선동했던 그 정치 세력들, 그것을 받아쓰기 하고 있는 언론들, 그래서 국민들은 그 언론을 계속 접하다 보면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더 좋은 사례가 있어요. 북한 여러분 인민들 보시면은 안타깝지요? 김정은 돼지 새끼 보고 전부 다 찬양하고 북한이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인 것처럼 김정은이나 과거에 미스터 파마 김정일이 지나가면 울고 불고 찬양하는 거 봤지 않죠? 그죠? 그런 거 볼 때마다 저 아들 미쳤다라고 하죠. 우리가 미친 거 아니에요? 왜? 그리고 불쌍하죠. 왜 저래 됐을까? 어떻게 전 세계 진실을 모르고 저 북한 안에 갇혀가지고 김정은을 찬양하고 김정일을 찬양하는 게 왜 저럴까? 여러분, 북한 인민들이 우리 남한 사람들보다 머리 IQ가 나빠서 그럴까요? 아니죠. 왜 그렇게 됐죠? 너무 불쌍하잖아요. 바로 어릴 때 아시다시피 태어날 때부터 갓난 아기 때 유아기 때부터 듣고 보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니는 자라서 북한이 체제가 최고다. 미제국주의는 경멸해야 된다. 그리고 김정은 찬양하고 이런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이고 잘하는 것이고 옳은 일이고 니도 자라서 그렇게 해라라고 이렇게 배우게 되니까 북한 인민들도 자연스럽게 그것이 옳은 것으로 사리 판단을 하게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그 북한 인민들을 불쌍하게 여겼죠. 여러분, 그죠?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죠? 귀가 다치고 눈이 다쳐가지고 폐쇄된 속에서 그렇게 판단하게 되는 것처럼 그 북한 인민들에게 북한 김정은 정권이 해왔던 것처럼 똑같은 일이 지금 21세기 첨단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사실을 전한기로 고발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비상계엄은 하나인데 이렇게 국민이 두 조각 날 수 있을까? 전한길은 거구라고 할 만한 게 단 하나도 없는데 왜 전한길을 자꾸 거구라고 하지? 음모론자라고 하지? 그것은 바로 전한길을 음모론자다, 거구론자라고 몰아세우고 윤석열은 내란 우두머리야라고 내란 세력을 몰아세우면서 이익을 얻고자 하는 세력이 그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북한 인민과 똑같은 현상이 대한민국 국민 절반이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무지의 추징 원칙에 따라서 비상계엄이 내란이 될 수, 아직은 내란이라 하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내란이라 말하잖아요. 믿고 있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이 전 세계적으로 과거 역사적으로 최고 통치권자가 비상사태 선포했는 걸 내란이라 할 수 없는 건 다 알고 있는 사람들 불구하고 내란이라 믿잖아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21세기 첨단 디지털 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저는 모든 것의 원흉, 대한민국 국민을 절반 갈라놓고 오클랜드 주민들, 해외 교민들을 절반 갈라놓는 세력이 누구냐? 바로 저는 공공의 적, 대한민국 독극물, 반드시 없어져야 될 집단으로 저는 바로 을사올레가 을사년이에요. 우리 을사오적이라고 우리가 불렀던 사람들 이완용을 비롯해서 있듯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을 분열시키고 교민들을 절반 가까이 분열시키고 자라나는 2030 세대들, 미래 세대들에게 진실을 알려줘야 되는데 이렇게 미래 세대들에까지도 범죄, 죄악을 짓고 있는 세력이 바로 을사오직이 누구냐? MBC, JTBC, 오마이뉴스, 한겨레 신문, 경향신문, 바로 프레시아까지 이런 세력들을 저는 신을사오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바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살아온 26년간 강사 생활했기 때문에 청년 세대와 미래 세대들에게 왜곡되고 잘못된 것 이런 것을 넘겨주면 안 된다는 이런 책임감입니다. 제가 55년 살았지 않습니까? 이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이 미래 세대들이 더 잘 살 수 있는 그걸 만들어주는 게 우리의 책무 아니겠습니까? 나이 든 사람으로서 이미 살아갈 날보다 살아온 날이 더 많은 사람들이 해야 될 게 뭡니까? 바로 앞으로 살아온 날들보다 살아갈 날이 더 많은 미래 세대들에게 진실을 알려주고 그렇게도 올바르게 판단하고 그래서 북한 인민들이 북한 공산당한테 세뇌에 대해서 잘못 판단하게 되는 그런 과오를 우리가 저질러서는 안 되고 더 나은 대한민국을 물려줘야 되고 그런 것이 우리 기성세대의 책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환길 뉴스라는 언론사를 4월 1일 날 만들면서 언제나 캐치프레이즈는 꿈에라도 거짓말하지 말라. 일제강점기 때 일생 동안에 민족과 국가와 청년 교육, 청년들 위해서 사셨던 독립운동가 도산한 창호생의 말씀입니다. 꿈에라도 거짓말하지 말라. 그 캐치프레이즈대로 저는 돌아다니면서 여러분들을 선동하거나 또는 거짓말을 하거나 그러려고 다니는 게 아니라 진실을 알리고 싶어서 목소리 내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전환기는 국회의원 한 자리 하려고 하거나 도지사 또는 이런 자리 하려고 이렇게 목소리 내러 다니는 게 아닙니다. 도지사나 국회의원을 무시해서가 그런 게 아니고요. 저는 어떻게 보면 더 꿈이 큽니다. 그래서 제가 해야 될 각자 역할이 있지 않겠습니까?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 있고 대통령 역할이 있다면 저는 제 역할이 찰리 커크가 했던 것처럼 바로 지금의 모습처럼 국민들과 해외 교민들을 통합시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이 진정으로 구원받는 길이다에 대해서 제가 경험한 이런 복음에 관한 이런 신앙에 관한 걸 말할 수 있고 그렇게 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저의 소망이자 비전이자 남은 일생에서 하고 싶은 일입니다. 그러면 제가요, 그 앞으로 돌아갔어요.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천안길이 이 자리에 왔고 제일 듣고 싶은 이야기가 아까 도대체 천안길이가 부르짖는 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을 반대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고 자유시장 경제를 지키고자 하고 법치 공정 상식 이런 걸 늘 주장하던 천안길의 진짜 모습을 한번 보고 싶었을 것이고 그리고 듣고 싶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까 물었던 제 반대쪽에 있는 분들께 이거는 제가 전해드린 이야기예요. 비상계엄이 내란이라고 믿고 계시죠? 그럼 윤석열은 죽어야 돼. 내란 우두머리잖아.
그리고 그걸 따르는 세력들은 다 내란 동조 세력이잖아 라고 하는 분께 아까 제가 진실, 실체를 말씀드린 거예요. 당신도 어떻게 보면 그동안 북한 인민들이 세뇌된 것처럼 당신이 그렇게 판단하게 된 것도 당신도 속았을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여쭈은 거예요. 그것도 반박 불가에 거부 못할 제가 근거를 들이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한민국에서는 아까 정치 현실이 비상계엄을 계기로 그렇게 제가 을사오적이 누구라고 했죠? 대한민국을 분열시키고 망하게 만들고 국민들을 분열시키는 독극물이라는 극단적 표현을 썼잖아요. 매국노 을사오적처럼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민족과 국가를 망하게 만들 원흉이 바로 저는 언론, 아까 말씀드린 그렇게 거짓된 것을 그대로 이재명이 하는 걸 받아쓰기 위해서 내란도 아닌데 비상계엄은 내란이라고 내란일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최고 통치권자가 뭐 내란 일으킵니까? 내란은 권력을 뺏기 위해서 거꾸로 권력을 찬탈하게 일으키는 반란이 내란 아닌가요? 대통령이 왜 내란을 일으키죠? 비상계엄이, 요거는 잘 들어놓으셔야 돼요. 요거는 전환길의 이야기 아니고요. 물론 아까 헌법이나 법률에 관한 거는 제도 제 이야기가 아니고 법에 근거해서 이야기했죠. 이 중에는 법 전문가도 계실 거고 변호사분도 계실 거고 판검사도 앉아 계실 수 있지 않습니까? 뭘 묻고 싶었냐면요. 여러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잘했다 못했다 평가는 달라질 수 있지요. 보수주의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야, 그 비상계엄 뭐하러 선포해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 많아요. 이것처럼 비상계엄 선포를 잘했다 못했다는 평가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비상계엄이 내란일 수는 없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헌법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한번 말씀드릴까요? 비상계엄을 잘했다 못했다 평가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비상계엄이 내란일 수는 없다. 이게 헌법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은 결국은 무죄 선고된다니까요. 형사재판 내란 혐의 지금 받고 있잖아요. 무죄 선고될 것 같아요.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지금 내란이라고 믿는 분께 또 물어볼까요? 비상계엄이 내란이 아니라는 걸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비상계엄은 내란일 수가 없어. 대통령이 뭐 내란을 일으키냐? 비상계엄은 내란일 수가 없어라고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놀랍게도 이재명입니다. 변호사잖아요. 법률가잖아요. 이재명이 제일 잘 알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파면 선고할 때도 내란죄는 빼고 선고했고 빼낸 그 내란 혐의에 관해서 형사재판 중에 있잖아요. 이거는 곧 무죄가 선고될 것을 이재명이 알아요. 그래서 이재명은 무죄 선고되면 큰일 나잖아. 아니, 지금도 비상계엄은 내란이라고 믿는 분께서도 곤란하잖아요. 나도 그동안 이재명하고 똑같은 목소리로 비상계엄은 내란이야, 윤석열은 내란 우두머리야, 저 새끼는 죽여야 되라고 외쳤는데 무죄가 선고되면 어떡해?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비상계엄은 내란이라고 선동하고 좌파 언론들이 함께 목소리 내가지고 국민 여론을 만들어가지고 김문수 후보 떨어뜨리고 이재명 정권이 탄생하게 만들었고, 그죠? 이렇게 해서 이재명 정권이 탄생했는데 지금 왔어. 지금 와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무죄가 선고돼 버리면 그동안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면 사기친 것이 돼버리잖아요. 비상계엄은 내란이라고 한 것이. 어떡하지? 그래서 이재명 정권 탄생된 직후에 만들어진 게 내란 특검을 만들었어요. 조은석 특검팀을 만든 이유가, 이거는요, 이재명을 지지한 분께서 답변하셔야 돼요. 멀쩡히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데, 재판받고 있는 사람을 왜 특검을 또 만들었냐? 그런데 비상계엄, 지금 특검 만들어서 많은 사람 잡아가고 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까지 시켰잖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동조하는 판사들도 영장을 발부해주는 판사들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 판사들도 바로 이재명 건 하풀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또 생겼어요. 왜? 이 내란 특검에서도 또 무죄 선고될 것 같아. 무죄가 될 것 같아요. 그럼 어떡하지? 그래서 들어보셨죠? 도저히 안 되니까
이재명과 그것을 함께 선동했던 세력들은 비상계엄이 내란이 아니지만 내란이 되어야만 되고, 윤석열은 내란 우두머리로서 사형이 되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들이 옳은 게 되잖아요. 그래서 형사재판도 무죄될 것 같으니까 내란 특검을 만들었어. 내란 특검에서도 또 무죄될 것 같으니까 어이쿠 큰일 났다 해서 뭐 만들어져? 지금 뭐 만들려고 하죠?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든다고 그래요. 한 번 더 만드니까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려고 했다가 지금 국민들이 저항하고 있어요. 왜요? 이거는 입법기관이 국회에서 내란 특별재판부를 이재명이 만든다는 것은 삼권분립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 사법부를 뭉개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최소한 이재명을 지지했던 사람들도 여기에는 동의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 초중학교 때 배웠잖아요. 민주주의의 근간이 아마 뉴질랜드도 그렇겠죠?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삼권분립입니다. 어느 것도 위에 있거나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배우기를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는 삼권분립을 하는 이유가, 그리고 해야만이 서로 견제 균형을 통해서 한쪽으로 권력이 쏠리면 안 되고 분리시켜야만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 줄 수 있다라고 배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입법부 정청래가 주도하는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든다는 것은 사법부에 대한 간섭이고 삼권분립을 위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꺼냈다가 지금 약간 침묵하고 있어요. 지금 분위기 보고 있어요. 여론 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만듭니다. 두고 보시면 압니다. 왜냐하면요,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드는 이유는 뭘까요? 아까 무죄 선고되면 안 되니까 아예 재판 자체를 내란 특별재판 만들어서 이재명 역시 말 잘 듣는 판사 꽂아가지고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내란이다, 땅 선고까지 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법안 만들었는데, 내란 특별재판 만드는 법안 중에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이렇게 해서 선고된 윤석열에 대해서는 사면이 불가하다, 감형이 불가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무조건 죽여야만 된다는 뜻입니다. 죽어야만 되고,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여름철에 그 1인 독방에 갇혀서 구치소에서 식지로해서 몸무게 빠진 거 보셨죠? 인권 유린 당하고 있잖아. 그 40도 넘는 더위에 에어컨 없는 바닥에 그 자존심 상하고 모욕감을 조금 주려고 자꾸 드러내고 재판받으러 와라 가라 괴롭히가 결국은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지금 이재명이 제일 먼저, 제가 이 말 들었죠? 비상계엄이 내란이 아니라는 걸 누가 제일 먼저 알았다고요? 이재명이 제일 먼저 알고 있다니까요. 근데 당신은 지금 비상계엄이 내란이라 믿는 사람은 당신도 속고 있는 거죠. 이재명은 아니라니까요. 비상계엄이 내란이 아니라는 걸 이재명이 제일 잘 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재명과 그들은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을 죽여야만이 되는 거예요. 이재명이 또 물어볼까요?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이재명이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은 장동혁 국힘 대표? 예? 조희대 대법원장을 무서워할까요? 정청래를 제일 무서워할까요? 아니요. 이재명이 제일 두려워하는 존재는 딱 한 사람,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보셨죠? 지난 주말에 장동혁 대표와 김민수 최고위원이 구치소에 윤석열 대통령 면회를 갔어. 그 면회 접견 갖는 게 무슨 큰일이라고 언론이고 민주당에서 발작을 하고 난리가 났어요. 국민의힘 안에 친한파들도 발작을 하고, 너 미쳤냐? 왜 장동혁 네가 내란 우두머리 면회를 가느냐? 아니 여러분, 이걸 상식적으로 답변해 볼래요? 아니 내란이다 치자, 곧 죽을 사람이라도 면회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 자유 아닌가요? 그것을 가지고 가라 마라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니도 가든지 그러마. 아니 윤석열 대통령 면회 가기 싫으면 니는 가지 말고 남들 가는 건 놔둬라. 전한길이 지금 강연하러 왔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아마 정한길과 정치 반대편에 있는 세력들이 이 뉴질랜드 오클랜드에 와서 강연한다면은, 그래 내와 다르지만 나에게 두라, 강연하든 말든. 하지만 상대방을 방해하면 안 되죠. 그건 반칙이잖아요. 그죠? 저는 이런
첫 번째 주제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이처럼 실체를 알리고자 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전환길이가 이런 말은 하고 있으니까 언론에서는 전환길이 거구다, 믿으면 안 된다라고 세뇌식 이렇게 아예 섞어버려요. 아까 말씀드렸죠. 전환길이 거구라고. 전환길은 음모론자라 했죠. 제가 이거 음모론 이야기 합니까? 음모론이라고 말하시는 분께서 제가 반박 한번 해보세요. 왜 음모론이죠? 제가 비상기업은 내란이 아니고 비상기업은 헌법 77조에 보장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헌법에 따라서 국회에서 가결했고 비상기업 해제를 가결했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열지 않은 상태에서 비상기업 선포했고 국무회의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제했다고 하는데 CCTV 얼마 전에 지난주에 밝혀졌잖아요. 국무회의 다 열었던 게 CCTV 공개됐어요. 예? 여러분 제가 이야기한 것은 있는 그대로 아까 말씀드렸죠. 헌법학자 대부분은 공통된 의견이 비상기업에 대해서 잘했다 못했다 평가는 달라져도 내란일 수는 없다는 게 전환길의 주장이 아니고 헌법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이에요. 하지만 그런 의견을 언론에 보도합니까? 안 하잖아요. 언론에서 뭐만 보도합니까? 이재명과 정청래가 하는 말대로 비상기업은 내란이다, 내란 우두머리 그것만 보도하니까 국민들은 헌법학자들 이야기 듣지 않고 그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걸 전하는 게 누구라고요? 얼싸오저 언론이라 그랬잖아요. 그게 당신들의 현실 모습 아닌가요? 그래서 당신도 제가 속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 언론들 때문에. 여하튼 저는 얼마나 여러분 답답합니까? 이거를. 왜요? 한두 사람이 비상기업은 내란이라고 믿는 게 아니라 국민 절반 가까이가 믿고 있으니까 실체를 알고 있는 전학 입장에서는 저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앉아 계시는 여러분 중에도 저하고 똑같이 속이 터져 미치겠다는 사람 넘쳐납니다. 헌법학자들도 미치려 그래요. 왜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목소리 내도 실어주질 않아. 오직 사람들 언론에서 비춰지고 방송되는 것은 MBC, JTBC, 오마이뉴스, 한겨레, 경향신문 같은 이런 것들만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믿고 싶은 대로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만 보려고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못된 판단까지 왔는데 그 이야기가 좀 길었지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서 정치 이야기는 참 민감해하지만 제 살아온 삶에서 이 전환길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로 낙인 찍혀가지고 옆에 사람들도 다칠까 싶어서 친윤이라 하는 국회의원들도 거리를 두고 함께 했던 사람들 다 떠나갔지 않습니까? 많이 떠나갔죠? 하지만 전환길은 내가 죽더라도 그래는 못하겠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진실인데 윤석열 대통령 비상기업이 내란이 아닌데도 내란이라고 다들 이야기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내란이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내란이라 하면 그게 내란이 돼버립니까? 손현보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지금 이재명 정권 치하에서 종교 탄압이라고 저는 보는데 현재 구속돼 계십니다. 손현보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1 더하기 1은 얼마지요? 자, 혹시 초등학생 있나? 내 맞추면은 뉴질랜드 달러로 내가 용돈 줄게. 초등학생 있어요? 누구? 손 들어봐. 초등학생 있어요? 초등학생 안 왔구나. 19금도 아닌데 들어도 되는데 유치원생이 들어도 되는 이야기예요. 전환길은. 왜냐하면 우리가 가르칠 때 아이들에게 뭘 가르치죠? 전환길은 언제나 거짓말 하지 말고 꿈에라도 거짓말 하지 마라. 남에게 선한 영향력이 되는 삶을 살아라. 언제나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라. 이렇게 우리 부모님이 가르쳐온 대로 저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반면에 어떤 정치인은 가족들한테 쌍욕해도 된다. 음주운전해도 된다. 사기쳐도 된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지금 대통령이 돼 있어요. 오히려 이재명이가 여기 와서 연설하면 반대해야 되죠. 아이들 다 듣게 하면 안 되죠. 여기에 초중학생 근데 오면 안 돼요. 이재명 연설할 때는. 맞잖아요. 질문하겠죠? 이재명 대통령 됐는데 어떻게 하면 대통령이 됐습니까? 라고 물으면 이재명은 정과 사범이 돼야 됩니다. 지금도 12개 혐의로 재판을 5개나 받고 있으니 그래서 전환길은 대통령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과 사범이 돼야 대통령이 되거든요. 저는 정과가 없어요. 55년간 살면서 법 없이 살아온 사람이에요. 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고 내란이라는 말 뜻만 안다면 누구에게나 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그런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해서 억울하게 죽어가고 있고 다들 내란이라니까 다들 그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과 거리를 둬라, 절연해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위험하니까. 저희 형제와 부모님께서도 니 이제 윤석열 이야기 하지 마라 방송 때도 니가 살아야 되지 않겠나. 이게 저희 어머니의 말씀이에요. 형제들도 똑같아요. 심지어 전환길 뉴스 진행하는데 안에 있는 직원들도 그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합니다.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내란이 아닌데 다들 내란이라고 해서 내까지 내란하고 해서 내 양심에 이것은 난도질하는 거 아닌가. 나는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윤석열 대통령 내가 같이 죽을란다. 내란이 아닌데 어떻게 내란이 되냐고. 이거는 1+1은 6이다 8이다 그 목소리가 크다고 해서 1+1이 6이 되거나 7이 되거나 8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1+1은 2인 거예요. 저는 아주 단순해요. 머리가 그렇게 좋은 사람도 아니에요. 다만 제 양심을 지키고 싶다는 뜻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내한테 불리하다고 해도 윤석열 대통령 거리 두고, 여러분 저는요 그 생각하면 윤석열 대통령 생각하면 눈물 납니다. 왜냐하면요 아까 말씀드렸죠. 첫 번째 비상계엄 내란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아셨을 것이고 아마 제 반대편의 사람도 인정하기 싫지만은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당신이 양심이라는 저울 위에 달아보았다면 그렇게 올 거라고 믿어요. 전환기를 실해도 돼요. 윤석열을 실해도 되지만은 비상계엄 내란이 아니라는 것은 싫고 좋음이 아니고 옳고 그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지 않았더라면 영어로 if 만약에 하지 않았더라면 임기 다 채우고 연금 받아먹고 살겠죠. 그죠? 노후도 그렇게 행복하게 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것을 마다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것도 희생을 선택했고 또 유튜브에 검색해 보시면 이게 나와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출마할 때 출마 선언하는 것도 들어보시면은 검찰총장까지 하면서 대한민국 범죄자 때려잡고 내부 사실 다 보니까 이 대한민국은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희생을 선택한다 그랬어요. 대통령 하는 것이요. 여러분 그거는 권력 한 자리 차지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대통령 병에 걸려가지고 무조건 대통령이 하려는 사람이 있고 그 자리를 탐하는 떠오르는 사람도 있죠. 있는 반면에 윤석열 대통령 원래 대통령 나오지 않으려고 했다니까요. 그 담화문에 나와 있어요. 이거 희생을 선택했거든요. 비상계엄도 한 번 더 묻고 싶어요. 권력 연장을 위해서 했나요? 이재명은 뭐라 했는지 아세요? 정확합니다. 윤석열이 비상계엄 선포해서 장기 집권하려고 했다라고 해요. 아니 그거는요 선동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희생을 선택한 거 아닙니까? 그 연장선에서 지금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구치소에서. 그래서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저는 인간적으로도 그렇고 실체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래서 다들 윤석열에 대해서 지지반대는 할 수 있지만 저는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끝까지 윤석열 대통령 지켜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그렇게만 알아주시면 돼요. 지지해달라, 찬성해달라, 박수 보내달라 그 뜻이 아닙니다. 제 개인적인 말씀드린 거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 잘 들으셔야 돼요. 전환길이가 지지했는 줄 아세요? 저는 영상이 있습니다. 꽃보다 전환길에 가서 12월 3일 영상 보세요. 있는 그대로예요. 미친 짓이라 그랬어요. 한 번 더 말씀드릴까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미친 짓이라 했다니까요. 그랬던 제가 왜 갑자기 다 윤석열을 버리고 다 윤석열 대통령 내란이라고 위험하다고 다 떠나가더라도 천안길만은 끝까지 남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라도 지키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저는 역사를 26년간 가르쳐서 과거를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지금의 현재를 정확히 알 수 있고 앞날을 예측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위험하다는 걸 알았고 특별히 제가 깨닫게 된 게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때는 미쳤다 했는데 담화문을 그 뒤에 들어봤어요. 담화문에서
반국가 세력을 척결해야 된다. 부정선거 문제를 척결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듣고 뭐지? 알게 되고 흔히 말하는 계몽이 됐어요. 그 속에서 우와, 몰랐던 사실이,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나요? 이거는 정치적 지지 반대를 떠나가지고 비상계엄 선포하기 전에는 듣기는 뉴스에서 들어도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뭐 누구 탄핵되었다 탄핵되었다 예사롭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감사원장 탄핵, 이재명 범죄 혐의 수사했는 검사 탄핵,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째려봤다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출근 이틀 만에 이진수 방통위원장 탄핵, 29번의 행정부 마비시킬 탄핵이 있다는 걸 언제 어떻게 알았어요? 여러분들은 비상계엄을 계기로 알게 되었죠. 그리고 그 뒤에 일어난 일을 이상한 걸 봤어요. 내란도 아닌데 내란이라고 온 전국에 현수막이 들어붙고 한겨울에 막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가, 여러분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해서 수사권 자체도 없어요. 그런데도 수사권이 있다고 분위기 괜찮다고 하는 목소리 내버리니까 그렇게 수사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대한민국의 지금 현실입니다. 진실은 필요 없고 가짜로 선동했고 덮어 씌워놓고 언론에서 보도하면 국민들은 그렇게 믿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이게 뭐하고 똑같은지 알아요? 과거 북한 공산당이 했는 거하고 똑같아요. 지금 북한 인민들한테 하는 거 똑같잖아요. 가짜로 선동해놓고 계속 하다 보면은 거짓말도 반복하면 진짜가 된다고 믿게 된대요. 바로 그겁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전환길은 이미 대한민국이 위험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린 게 누구냐? 사법부 정치 편향된 판사들이 썩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언론이 이것처럼 을사오적 언론이 미쳤다. 대한민국 국민들을 불멸시켰다고 지적했고, 세 번째, 우리나라 투표권,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인 투표권 행사를 공정하게 해야 될 선관위가 878건의 비리, 이런 범죄 조직이자 완전히 부정투성의 선관위가 문제가 많다고 제가 세 가지를 딱 지적했는데, 선관위를 문제 지적했는데 민주당이 전환기를 고발해버려요. 그게 1월 22일이에요, 원래. 그때 전환길이가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한 번 더 물어볼까요? 아니, 이재명 지지하신 분들, 민주당 지지하신 분들 답변해 보세요. 전환길이가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한 번도 민주당을 비판한 적이 없습니다. 이유는 제가 정치인이 아니었으니까, 또 정치에 별로 무관심했으니까, 골프 치고 교회 간정 다니고 예능 프로에 나가고, 그쵸, 국민 셀럽이었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텔레비전에 절대 못 나가잖아요. 교회 간정도 못 다니잖아요. 그렇게 된 이유가 아까 뭐라고요? 선관위가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거든요. 그 민주당이 전환기를 고발해버렸어요. 그때 제가 뚜껑이 열립니다. 그때 한참 민주당의 전용기 의원인데, 같은 전시라는 게 치욕스러운데요, 전용기 의원이 카카오톡을 검열한다고 그랬어요. 그때 그 법을 만들겠대요. 그때 제가 뒤집어집니다. 나는 인기도 있고 돈이 있으니까 비싼 변호사 사서 나를 보호 지킬 수 있겠지만, 돈 없고 힘없는 제 제자 세대들, 2030 청년들이 이렇게 검열당하고 고발당하고 유튜버 이재명한테 뜨다 안 맞다고 고발당하고 이러면은 그들을 누가 지킬 것인가? 이거는 우리가 1987 민주화 운동할 때 주장했던 민주주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환길은 바로 아스팔트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진실을 알려드리겠다. 비상계엄이 내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선동하는 세력과 맞서 싸워야 되겠다. 그렇게 선동하는 언론과 맞서야 되겠다. 이렇게 저는 아스팔트에 나오게 되고, 그 이유 중에 또 하나는요, 제가 빚더미에 있을 때 제 일기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죽어도 좋은데 빚은 다 갚고 좀 죽게 해주세요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빚더미에서 죽게 되면은 세상에 안 태어나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저를 보낼 때는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라고 보냈을 건데,
빚더미에서 죽어버리면 안 태어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고통만 주는 것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 그때 제1기장에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빚만 다 갚고 죽어도 좋습니다라 되어 있어요. 빚 다 갚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변질되었잖아요. 골프 치고 이러다 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제가 맞다, 내가 빚 다 갚았던 게 누구 덕분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제 돈을 벌게 해준 수강생들, 그 수강생들이 수강료 돈 벌어줘서 내가 빚 갚은 거 아닌가? 그러면 나도 그들을 위해서 빚 갚아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저는 그들에게 빚을 갚는다는 심정으로 2030 청년 세대들, 제가 가르친 제자들이 더 풍요롭게 살 수 있는 대한민국에 살아갈 수 있도록, 자유함이 넘치는 대한민국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들 덕분에 빚 다 갚았지 않냐. 그래서 빚 갚는다는 심정으로 나온 것이고, 두 번째는 제가 먼 훗날이 되어 죽음 앞에 이르렀을 때 내 인생을 돌아보면은요, 후회될 것 같았습니다. 그때 내가 일타 강사였고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을 때 분명히 비상기업이 내란이 아니라는 걸 알았고, 아스팔트 광장에 나가서 청년들을 대신해서 함께 아스팔트에 나가서 추위와 비 오는 속에서 뭐 외칠 수 있었는데, 그런데 제가 죽음 앞에 갔을 때 대한민국은 망가져 있을 거고 자유는 사라질 것이고 제2의 베네수엘라로 추락할 수 있는 걸 저는 예측했습니다. 제2의 홍콩이 될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은 폭망입니다. 70년대로 돌아간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리나라 수준이 40년 만에 이룩한 민주주의도 다 망가질 것이다. 그래서 저는 그런 망가진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죽음 앞에 이르렀을 때 너무 후회스럽다, 너무 내 인생에 비겁했다, 그때 내가 목소리 낼 수 있었지 않냐, 그런데 내가 침묵했지 않냐, 그러면 제 인생을 돌아볼 때 너무나 비겁한 삶이 되어서 후회할 것 같아서 최소한 그런 후회되는 삶을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떳떳하게 목소리 낼 수 있고 떳떳하게 진실을 전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불의가 횡행하고 민주주의가 망가지고 한미동맹 깨어지고 경제가 망가지고 제2의 베네수엘라, 제2의 바로 홍콩으로 전락하는 이 대한민국, 우리 부모님께 희생하신 덕분에 지금의 대한민국 살게 됐고, 그리고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한미동맹 지켰고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 이루어낸 대한민국을 지금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모든 걸 망가뜨리려고 하는데, 그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은 비겁한 일이다 해서 저는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한 돈보다도 제 양심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연봉 70억 필요 없다. 돈보다는 제 인생 10계명 기준에 따르고 싶었고 제 양심을 따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추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제가 생각하는 가치는 그렇습니다. 한미동맹을 통해서 가장 강한 나라 미군이 주둔하면 얼마나 든든하냐. 저는 남북 평화통일되고 자유통일되더라도 미군이 주둔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든든하냐.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되고 경제적으로 사회주의 당했던 나라들 다 망했지 않냐. 베네수엘라 보면 모르겠냐. 중국 보면 모르겠냐. 전 세계 공산주의 소련이 붕괴된 거 보면 모르겠냐. 그리고 저는 크리스찬으로서 좌파의 끝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좌파들이 신봉하는 원래 이론 만든 마르크스, 칼막스가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고 했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릴까요? 종교는 국민들의 아편이라고 했고, 그 결과 탄생한 구소련 종교의 자유가 어디 있었습니까? 지금 중국 종교의 자유가 어디 있습니까? 북한 종교의 자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좌파로 가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좌파 공산주의 이론을 만든 사람의 원류가 마르크스, 칼막스인데 종교가 인민의 아편이라 그랬고, 그 좌파들이 만든 국가의 종교 자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종교가 압수수색, 교회가 압수수색 당하고 목사님이 구속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스스로 좌파라고 하시는 중에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결국은 좌파가 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과거에 나는 민주화 운동했던 분들, 그 목소리, 나는 정의를 추구했던 사람이라고 자부하시는 제 나이 또래에 있는 분들께 묻습니다. 우리가 추구했던 게 무엇입니까? 1987 때 박종철이 고문치사 당하고 경찰서에 당시 치안본부에 마구잡이 지휘한다고 잡혀가고 이런 것에 맞서 싸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경찰의 모습을 보십시오. 대한민국 경찰들한테 마구잡이로 체포되고 이진수 방통위원장 체포되는 거 못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교회 목사님이 구속되는 일이 언제 있었습니까? 유신 때도 없었던 일이 지금 대한민국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법부를 장악하겠다고 대법관 수를 늘리겠다고 합니다. 말이 됩니까? 내란 특별재판 만들게 이 모습을 우리 1987 때 민주화운동 했던 분들, 그때 우리가 민주화 정의를 갈망했었는데 그때 그 기준대로 지금 이재명이라는 인간을 저울 위에 달아놓고 한번 달아보십시오. 이거는 우리가 추구했던 민주주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전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였던 이낙연 전 총리가 민주당을 탈당하면서 했는 말입니다. 지금 민주당의 모습은 괴물이 되어가고 있다. 이재명은 괴물이다 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죽했으면 민주당 대표했던 사람이 탈당까지 하겠습니까? 그리고 김문수 후보를 지지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재명의 모습은 옛날 문재인하고도 다릅니다. 여러분, 더 심합니다. 대한민국은요, 히틀러하고 똑같다고 하지 않습니까? 설마 내가 이재명을 지지하는데 히틀러와 똑같다고 전한 길 더 심한 거 아니야? 저는 역사적으로 제가 거짓말하면 왜곡이 되지 않습니까? 반박해 보십시오. 히틀러가 1934년 총통된 뒤에 종교 탄압을 했습니다. 언론 통제를 했습니다. 사법부를 무력화시킵니다. 그리고 정적 제거합니다. 4가지. 대한민국에 똑같지 않습니까? 종교 탄압, 교회 압수수색, 목사 구속시키고 있습니다. 바로 두 번째가 언론 통제라 그랬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보수 유튜브들 곧 문 닫습니다. 전환길 뉴스, 지금 이 강연 끝나고 전환 뉴스 제가 라이브 방송하러 가야 되는데 곧 문 닫을지 모릅니다. 조회수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알게 모르게 언론 저는 감시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놀랍습니다. 바로 교회 종교 탄압 그리고 언론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카카오톡 금지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세 번째, 사법부 무력화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린다고 매일매일 뉴스 나오잖아. 왜 갑자기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늘릴까요? 이재명 5년 안에 22명을 추가로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본인은 다 하는 거 아닙니까? 바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전과자 또는 범죄 혐의를 현재 재판이 스톱되어 있지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스톱되어 있는 재판을 재개해버리면 유죄 판결 받거나 이재명 60일 안에 대선을 새로 해야 돼요. 우리가. 그러면 여러분이 이재명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받고 있는 5개 재판 무력화시키고 무죄를 선고해야 되겠죠. 무죄 선고하려면 3심 대법관들을 4편 만들면 되잖아요. 정확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판사 대법관 수를 26명 늘리고도 본인의 저지른 범죄, 이재명은 본인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대통령 될 줄 알았으면 그렇게 막대먹게 살면 안 되잖아요. 본인이 그런 범죄질을 전환길이가 저질러라 했습니까? 지가 저지른 범죄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사법부 모든 걸 뭉개뜨리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이재명 지지했던 분들도 양심에 손을 얹고 답변해 보시라고. 이 모습은 아니잖아요. 과거에 민주화운동 했던 분들 이거는 아니잖아요. 이낙연이가 탈당했다는 데 말 다 한 거 아닙니까? 지금 이재명의 모습은 민주당의 모습이 아니라 히틀러가 돼가고 있다 그랬잖아요. 종교 탄압, 언론 통제, 사법부 무력화, 정적 제거, 윤석열 대통령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너무 똑같습니다. 이런 것을 저는 전 국민들께, 저와 정치 성향이 반대편인 사람들께도 이 진실을 저는 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고 나면은 이재명에 대해서 알고 판단해라. 그래도 이재명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은 저는 존중합니다. 그런 취향이니까. 하지만 옳지 않은 것을 옳다라고 말하는 것은 당신도 악의 편으로 가는 거고 양심을 속이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저는 그래서 진실을 알려드리고 싶다는 뜻입니다.
저는 그래서 대한민국이 다시 살아나길 바랍니다. 그래도 나는 김문수보다는 이재명이 그래도 경제를 더 살릴 것 같아서 나는 찍었었다 하시는 분들께 묻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 어떤지 아십니까? 노란 봉투법 만들어서 노동자 천국을 만들려고 하는 민노총. 하지만 노동자 천국도 아닙니다. 이미 대한민국에 와 있는 EU 상공회의 소장, 미국 상공회의 소장 다 내년에 철수한다고 합니다. 이미 한국 GM은 회장님이 내년에 철수한다고 했습니다. 노란 봉투법이 있는 한은 기업을 못한다고. 이재명 찍으셨던 분들께 답변하십시오. 당신 아들, 딸이 다음에 한국에서 기업을 차리고자 사업을 한다면 과연 하라고 하겠어요? 아마 당신께서도 그래 아들아 딸아 내가 이재명을 찍었지만 이럴 줄은 몰랐다. 우리나라는 기업하기 힘드니까 해외로 가라. 알았냐? 해외 가라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현재 대한민국에 어마어마한 이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돈 있는 사람들 이미 떠나갑니다. 이미 이재명 정권에서는 답이 없다. 제2의 베네수엘라 추락할 것이라 해서 청년들 미국 가서 반도체 구매일이 우리나라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해외 유출이 많이 늘어나는데 놀라운 사실을 저는 오늘 알았습니다. 오늘 낮에 점심 먹으면서 뉴질랜드가 그렇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통계상으로만 말씀드리면 정확합니다.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1년 동안 뉴질랜드의 IT 기업 뿐만 아니라 이 오클랜드를 비롯한 뉴질랜드에 살고 있는 의사, 교사, 간호사 그리고 전문가 직업이라고 하는 인구가 7만 명이 떠나갔대요. 7만 명이 호주로 갔대요. 미국으로 갔대요. 그 7만 명이 떠나갔는데 그래서 지금 리스, 임대라고 나와 있는 곳이 엄청 많대요. 지금 이곳에.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바로 지난 9년 동안 이 뉴질랜드의 좌파 집권하고 난 뒤에 포퓰리즘 정책을 펴서 최저임금 올렸고 왜 있는 놈이나 다 뺏어서 가난한 놈 우리 같이 살아야 되지 않냐. 최저임금 올리니까 임금이 올라가니까 임대료가 올라가고 인건비가 올라가서 결국은 부동산 값도 올라가고 결국은 감당할 수 없으니까 바로 자영업, 리테일, 자영업 하시는 분들 지금 포기하기 직전이었고 오늘 점심 같이 먹었는 분은 5개 그러니까 이제 장사가 되겠죠. 5개 가게 하다가 3개 접고 2개 남았대요. 그리고 저보고 오늘 점심 대접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가슴이 아팠습니다. 전생님, 지금은 전세를 이렇게 대접할 수 있지만 내년이 되면 다음에 올 때는 제가 대접 못할 것 같아가지고 지금이 마지막일 수 있을 것 같아서 대접합니다. 전생님 애써 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고 했는데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게 지금 뉴질랜드의 현실이라는 이야기 듣고 이것은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뉴질랜드만의 문제가 아니라 진정으로 어떤 지도자가 들어선 것이 우리 미래 세대, 청년 세대들에게 이민이 아니라 우리나라 유입되도록 만들고 일자리가 생기고 그래서 더욱더 살고 싶은 나라가 될 수 있을지 우리는 분명히 선택해야 될 순간이 올 것입니다. 바로 뉴질랜드 현실이 이런 걸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지난 9년 동안의 좌파 정권하면서 포퓰리즘 정책을 통해서 결국은 남는 것은 무엇이냐? 임대. 가게 문 닫을 수밖에 없고 청년들은 다 호주로 떠나가고 망할 거 아닙니까? 이대로 가면. 늦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청년, 우리 교민 보고 당신이 이 오클랜드 시장 나가고 의회 나가서 뉴질랜드를 한번 살려보라고 제가 추천드렸고 제가 돕겠다라고 말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현실이 이렇습니다. 이것이 제가 지금 해외에 나와서 목소리 내는 이유입니다. 이 실체와 진실을 알리고 그래서 저는 제 아들, 딸 세대들 2030 세대와 미래 세대들이 보다 정치적으로 공산주의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경제적으로 사회주의 경제가 아니라 자유시장 경제 속에서 기업가가 존중되고 장사하고 싶은 나라 기업하고 싶은 나라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사회적으로는 무조건 똑같이 퍼주는 복지가 아니라 약자를 배려하는 선별적 복지를 해야 되고 가정이라는 가치와 종교의 자유가 있고 생명이라는 가치, 법치, 공정, 상식 금방 제가 한 이야기 듣기 좋지 않습니까? 누구나 와닿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5글씨로 보편적 가치입니다. 인류 문명사에서 수천 년 동안 검증된 소중한 가치이기 때문에 이 가치를
이루는 그런 나라를 만들자.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를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제가 부르짖는 이 넉자로 바로 보수주의입니다. 그래서 저는 좌파들에게, 전환기력과 반대쪽에 있는 분들께 이 진실을 알리고 토론하자. 찰리 커크가 했던 것처럼 그런 걸 저는 부르짖는 것입니다. 저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도 다 오라 하지 않습니까? 저랑 같이 이야기해보자. 왜? 당신들도 전환기를 비난할지 몰라도 당신 아들, 딸이 살고 싶은, 살기 좋은 나라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거고, 제가 공공의 적, 대한민국의 독극물이 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진실을 알리는 걸 막고 오직 가짜 선동하고 비상기업은 내란이라는 그 끈앞을 부역자 역할하는 을사오적들 때문에 그들이 공공의 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 맞서서 전환길 뉴스를 통해서라도 진실을 전하는, 소식을 전하는 이런 매체가 있어야 되지 않냐라고 해서 저는 미국, 캐나다, 그리고 호주, 뉴질랜드, 일본 다니면서 해외 교민들께 이 소식을 거꾸로 국내에 있는 국민들께 알려달라고. 세계 교민, 흩어져 있는 우리 교민들이 720만입니다. 3명씩만 알려도 3721, 2100만 명 우리 국내 국민들에게 알려달라는 뜻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좌파 언론들 때문에 선동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실을 못 봅니다. 북한 인민, 공산당에 세뇌당한 인민들하고 똑같은 상황이 지금 대한민국에 일어나고 있다는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여러분들께 통화해달라고 부탁드립니다. IMF 때, 97년 IMF 외환위기 때 해외 교민들께서 금모으기 운동할 때 달러 많이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돈을 보내달라는 뜻이 아니고요. 바로 대한민국이 곧 망해가고 있다. 이 실체에 대해서 비상계엄은 잘못했다고 평가는 달라지겠지만 내란이 될 수는 없다는 이 진실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주고 국내에다 좀 알려달라는 뜻입니다. 그로 인해서 저는 우리 미래 세대들이 살아갈 대한민국, 그리고 해외에 와 계시는 교민들도 대한민국이 잘 되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유함이 넘치고 경제적 풍요로움이 넘치는 그런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뜻이고, 그런 것을 위해서 목소리 내고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호소드리면서 오늘 제 드리고 싶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 정말로 오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